독립군의 영웅 안중근. 요즘 소설 하얼빈, 영화 뮤지컬 영웅 등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한 문화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빠져서는 안 될 의인이자 영웅이지만 아직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뜨거운 총성과 함께 코레아 오라를 외치며 일본의 영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된 후에도 당당한 태도와 의연한 표정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안중근 의사. 오늘은 대한민국의 장부로 세상에 태어나 죽어서도 조국을 위한 그 뜻을 잊지 않았던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굴탱이! 안씨 집안에 총 잘 쏘는 청년. 1879년 9월 2일 황해도에서 등에 검은 점이 7개인 북두칠성의 기운을 물려받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사를 지냈고 할아버지는 진해 현감을 지냈을 정도로 안중근 의사는 유복한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죠. 특히 무예에 큰 소질을 보였는데 10m 거리의 동전을 맞출 정도로 사격에 있어서 특출났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김구 선생은 그의 저서 백범일지에 안중근 의사를 안씨 집안의 총 잘 쏘는 청년으로 기록했다고 하니 매우 흥미롭네요. 그러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16살의 안중근 의사는 그동안 열심히 연마한 무술 실력을 바탕으로 동학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참고로 서민층이 중심이었던 동학군은 정부군, 일본군, 양반층의 연합작전에 의해 진압되었는데 구한 말에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안중근 의사가 동학군을 상대로 싸운 것을 보면 조금 놀라운 사실이긴 하네요. 그 후 1895년 아버지를 따라 가톨릭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었고 이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마라는 세례명을 얻게 됩니다. 장부로 태어나 큰 뜻을 품다. 1905년 평양에서 석탄상을 운영하던 안중근 의사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을사늑약이 힘없이 체결되는 것을 보고 매우 분개하게 되죠.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삼흥학교, 돈이학교를 설립 인수하여 인재양성에 힘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종황제가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를 당한 것을 본 그는 인재양성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가담하게 되죠. 그리고 1907년 블라디보스토크로 거처를 옮겨 우덕순과 함께 의병 운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듬해 1908년 7월 전제덕의 휘하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어민석과 함께 1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경운군 노면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전멸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되죠. 그 뒤 본격적인 국내 진공작전을 진행하여 함경북도 경운군과 시아산 부근의 일본군까지 격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로잡은 일본군 포로 때문에 이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포로들을 죽이자는 다른 의병 대원들의 의견에 국제공법상 옳지 않다고 생각한 안중근 의사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풀어주게 되죠. 하지만 풀어준 일본 포로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일본군에게 이들의 거처 및 작전을 노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안중근 의사의 부대는 기습 공격을 받아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다른 의병들의 신임을 잃게 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새로운 의병 조직을 다시 조직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으로 인해 부대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해체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여기서 나라를 위한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909년 그는 김기룡 백규상과 함께 12명의 암살 결사대인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게 되죠. 동의단지회라는 명칭처럼 이들은 왼쪽 약지의 한마디를 끊고 그 피로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이란 혈서를 쓰며 결의를 다졌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참고로 안중근 의사의 상징과도 같은 수의는 이때부터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족의 영웅. 단지동맹 이후 일본의 영웅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의 재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하얼빈에 오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중근 의사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겠다고 자원하게 되죠.
이후 대동공보사 기자 이강의 지원을 받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난 안중근 의사는 우덕순, 조도선, 요동화와 함께 운명의 장소인 하얼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 이들은 치밀하게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요. 원래 계획은 남장춘, 관성자, 하얼빈, 최가구 역에서 기회를 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암살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차의 도착지인 하얼빈과 최가구에서 암살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덕순과 조도선은 최가구역, 안중근은 하얼빈 역에서 매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가구 역에서 우덕순과 조도선을 수상하게 여긴 러시아 군인은 이들을 긴급히 체포하게 되고 암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만일 이토가 최가구 역에서 저격을 당했다면 일본의 수장을 향해 총을 쏜 주인공은 우덕순이나 조도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손으로서 안중근 의사의 동지들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운명의 칼날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고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0월 26일 오전 9시 기차가 하얼빈에 도착하게 되고 9시 30분까지 기차 안에서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지게 되죠. 러시아 당국은 이토 히로부미의 안전을 위해 하얼빈역을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의 총영사 과와카미 도시이코가 많은 일본인들이 역 앞에서 이토 일행을 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당시 하얼빈의 경비는 삼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기 위해 기차에서 하차한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 의사의 권청에 의해 저격당하게 되죠. 당시 이토 일행이 하차했을 때 워낙 많은 수행원들이 그와 함께 있어 그를 알아보지 못해 거사에 실패할 뻔했지만 갑자기 그를 부르는 소리에 멈춰 돌아서며 일본 군중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안중근 의사가 저격에 성공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저격 후 안중근 의사는 가슴 안에 있던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에스페란토어로 꼬레아우라 라고 3번 크게 외치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체포되었고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최저영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일본이 아닌 러시아에 의해 조사를 받았지만 일제의 압력에 의해 결국 리순에 있는 일본 고등법원으로 송치되었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체포와 수감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에서는 변호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인 안병찬을 비롯하여 러시아, 영국, 스페인,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수많은 국제 변호사들이 안중근 의사의 변론을 맡겠다고 몰려들었죠.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변호사 선임을 불허했고 형식적으로 일본의 입맛에 맞는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게 됩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1910년 2월 14일 안중근 의사는 일본 법원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같은 해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스물탱이!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언의 일부인데요.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1945년 8월 15일 안중근 의사의 바람대로 독립을 맞이했지만 그의 유해는 유언과 달리 아직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을 때 정부, 전문가, 국민 모두의 정성을 모아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많은 독립투사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